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영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포포나무를 키울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포나무 생육 특성과 재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포포나무 키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지만 너무 개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식재시부터 시작해서 수영을 잡고 또 관리를 해가는 방법, 결실을 위한 수정에 관한 사항 등 재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포포나무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축적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궁금증에 맞닥뜨리게 될 건데요. 나무의 생육 특성과 결과 습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는데요. 시청 후에 포포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포나무는 열대성 내지는 아열대성 과수이지만 특이하게도 추위에 아주 강해서 강원도 등을 포함한 국내 모든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포포나무를 식재 시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될 문제가 어떤 품종의 포포나무를 심으면 좋은가일 건데요. 포포나무는 선플라워와 선플라워에서 파생된 플리마 12, 16이란 품종을 제외하고는 자가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포나무를 꼭 한 그루밖에 심을 수 없다 할 때는 이 자가수정이 가능한 품종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가수정이 가능한 품종이 아니라면 포포나무를 심을 때는 두 품종 이상의 포포나무를 심어줘야지 결실이 가능하겠습니다. 포포나무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맛도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잘 익으면 과육이 아주 부드럽고요. 망고와 바나나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이 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는 파인애플 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포포나무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품종만 해도 2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입맛이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종이 맛이 가장 좋은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선플라워나 서즈퀘 해나 그리고 할빈, 망고, 제리스, 빛깔 등이 대과이고 인기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포나무 묘목에는 씨앗을 뿌려서 키운 실생묘와 접목을 한 접목묘가 있을 건데요. 실생묘는 결실 맺기까지 7, 8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접목묘의 경우는 3, 4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씨앗을 심어 키우는 경우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저온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닐봉투에 씨앗을 넣고요. 한 100일 정도 냉장 보관 후에 파종을 하면 발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신속한 발화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온 뿌리 움을 키워서 묘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뿌리 움은 어미뿌리와 연결되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파서 옮기면 죽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뿌리 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삽으로 어미뿌리와 연결된 부위를 절단한 후에 한 1년 정도 경과된 다음에 옮겨 심으면 자체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뿌리움 묘목은 형질이 실생묘와 같겠습니다. 어미나무와 같은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포포나무 접수를 구해다가 접목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접목을 하는 경우 3, 4년이 경과되면 결실이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생묘에서 열린 과실은 접목묘 과실보다 크기가 작고 맛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포나무 묘목을 심는 적절한 시기는 봄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나무는 봄보다 가을에 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포포나무 경우는 봄철에 심어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포나무는 장마 등으로 뿌리가 물에 잠기면은 뿌리가 썩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묘목을 심을 때는 두둑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묘목을 심어주면 좋겠는데요. 일반 논보다는 약간 경사가 진 그런 곳에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포포나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포나무는 병충해에 아주 강해서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아도 생육과 결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유목의 경우
달팽이나 민달팽이가 잎을 갉아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잎을 계속 갉아먹어서 결국 잎들이 모두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보일 경우 달팽이를 잡는 살충제를 필히 살포해 줘야 합니다. 포포나무는 심어 놓으면 가운데 있는 중심가지, 즉 주간이 쑥 올라가는 주간형으로 커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포나무의 바람직한 수형은 주간형이 되겠습니다. 포포나무는 약간 덤불성으로 자라는데요. 하단에서 땅 쪽으로 쳐져 있는 그런 가지들이나 겹쳐 있는 가지들을 제거해 주면 수형 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포포나무는 북미 야생에서 울창한 숲속에서 자생하던 그런 나무라 어린 뿌리에서 올라온 뿌리움이 새로운 개체로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늘진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어린 묘목을 심은 후 이러한 숲속 환경과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오전에는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오후에는 강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남서쪽 방향에 차광막을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한 이후에 나무의 생육 상태가 아주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포나무를 식재 후 1년차, 2년차에는 이러한 차광막으로 어린 유목을 보호해주고 3년차부터는 철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포나무는 식재 후 첫 해 그리고 두째까지는 지상부 가지들이 거의 자라지 않고 뿌리들만 성장한 후에 3년차부터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은 후 뿌리의 빠른 활착을 위해서는 2, 3주 정도는 2, 3일 정도 간격으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 7일 정도 간격으로 물을 흠뻑 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1, 2년차 어린 유목의 경우 토양 표토 관리가 특별히 요구됩니다. 부직포 등으로 멀칭을 해주면 잡초 관리와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잡초가 자라서 양분 경합을 하지 않도록 잡초를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포포나무는 어린 유목기 때 성장이 아주 더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뿌리가 활착된 후 6월에서 7월 사이 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비료의 종류는 질소를 함유한 요소 비료가 되겠고요. 주는 양은 2번 정도로 나눠서 종이컵으로 4분의 1컵에서 3분의 1컵 정도씩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는 비료의 양을 반컵 정도로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수정과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생모의 경우에는 열매가 열리기까지 7년에서 8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전목묘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포포나무는 4월 중순경에 꽃이 피는데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꽃의 모양은 보라색인데요. 약간 종 모양 비슷합니다. 그리고 괴기스럽다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 모양은 아닙니다. 과일이 열리는 숫자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게 되겠는데요. 성목 기준으로 어떤 품종은 40여 개 정도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품종은 120개가량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포나무는 같은 나무에 암꽃과 숫꽃이 달립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같은 꽃이 처음에는 암꽃으로 역할을 하고요. 이후에는 숫꽃으로 변이가 됩니다. 종모양의 꽃 안쪽,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노란색을 띠고 있는 수술이 암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플라워와 플리마 1216이라는 품종을 제외하고는 자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종류 이상의 포포나무를 심어줘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을 시켜주는 매체는 일반적인 과일나무 경우 벌이 시켜주지만 포포나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파리나 딱정별러가 시켜줍니다. 일부는 이러한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과일나무 옆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를 봤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도 수정과 결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처음에 꽃이 피면은 그의 결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후년에는 결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꽃은 피는데 계속 결실이 안 되는 경우 인공수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은 숫꽃의 꽃가루를 붓등에 묻혀서 암꽃에 문질러 주면 되겠습니다. 꽃은 종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안쪽 중앙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암술이고 암술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숫꽃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포포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2개에서 5개 정도 함께 붙어서 송이 형태로 열립니다. 너무 많은 열매가 함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너무 작을 수 있겠고요. 또 열매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가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적과를 해주게 됩니다. 적과를 하는 시기는 꽃이 진 후 열매가 애기 바나나처럼 보일 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포포나무도 준드럽이라고 해서 6월에 생리적 낙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서 적과를 해주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과를 할 때는 모양이 좋고 큰 열매 위주로 남겨놓고 적과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2개에서 3개 정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열매를 솎아내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열매를 잡아당기면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또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따는 방법은 한 손으로 가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열매를 잡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매 수확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열매 색깔이 녹색에서 약간 노란빛이 감도는 녹색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녹색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만 보고 열매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살짝 눌러보는 겁니다. 열매가 잘 익으면 딱딱하지 않고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 겁니다. 약간 물컹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익으면 저절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땅으로 떨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고 개미나 벌레들이 달라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일은 상온에서 2,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겠고요. 또 냉장 보관 시에는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포포 열매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요. 냉동 보관 후에 수저 등으로 파 먹으면 샤베트 먹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욕심 많게 너무 많은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